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는 7월 둘째 주의 두 번째 주제는 눈표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7월 내내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표범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외로운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이 친구들은 넓은 서식지에 비해 개체수가 적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먹잇감의 감소, 그리고 밀렵으로 인해 현재 눈표범은 멸종 위기에 처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표범은 이 거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멋진 무늬가 있는 굵은 털과 두꺼운 가죽을 지니고 있으며 몸 길이만큼이나 긴 꼬리를 가졌고 긴 뒷다리와 거대한 발 덕분에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점프력과 등반 실력을 자랑합니다. 비록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는 위장술 덕분에 야생에서 인간의 눈에 띄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이들은 아주 특별한 사냥꾼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부터 맹수임에도 포효하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까지. 자연에서 가장 은밀하게 살아가는 눈표범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점순이와 함께 알아보실 시간입니다. 눈표범은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고산 및 아고산대 산악지대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의 서식지는 12개국에 걸쳐 약 259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에 달하지만 개체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관찰되고 있어요. 눈표범은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해발 약 3,000에서 4,500m 고도의 지역에서 서식하고 겨울에는 해발 약 900m 고도의 지역으로 내려와서 생활한답니다. 이 친구들은 사냥하기 용이한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며 높은 곳에 앉아 먹잇감 탐색, 사주 경계를 하기 위해 절벽과 벼랑을 선호합니다. 눈표범의 신체 모든 부분은 몹시 추운 산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땅땅한 체구와 길고 두꺼운 털은 분명한 장점이며 바위가 많은 고산지대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긴 꼬리도 가지고 있죠. 또한 커다란 비강은 희박하고 차가운 공기를 호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작고 둥근 귀는 열 손실을 최소화해 줍니다. 눈표범은 가혹한 겨울 기후 속에서 잠을 잘 때 이 유난히 길고 두꺼운 꼬리를 얼굴을 덮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눈신 설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표범들은 태어날 때부터 설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표범이 추운 기후에 적응한 또 다른 유명한 특징은 거대하고 두툼한 발인데 이 넓은 발 덕분에 눈 위를 걸을 때 몸무게를 더 잘 분산시킬 수 있어 이 친구들의 발은 종종 천연설피에 비유되곤 하죠. 또한 발바닥에는 여분의 털이 늘어서 있어서 빙판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력을 제공하고 몹시 추운 기온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답니다. 눈표범은 눈과 바위로 둘러싸인 산악 지형에서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마다 고유한 모색과 반점, 그리고 무늬를 가지고 있죠. 겨울이 되면 더 밝고 굵어지는 이 친구들의 털은 설산의 환경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만들어서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산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2017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눈표범을 멸종위기종에서 취약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710마리에서 3,386마리 사이로 추정되는 눈표범의 개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눈표범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서식지 파괴, 사냥 가능한 먹잇감의 감소, 가축과의 경쟁으로 인한 보복성 사살, 기후변화, 그리고 밀렵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눈표범이 살고 있는 12개국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가축을 잃은 농민들에게 보상 제공, 그리고 눈표범이 처한 공경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여 인식을 높이는 활동 등을 하며 눈표범의 멸종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직 눈에 띌 만큼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눈표범과 같은 커다란 고양이들이 내는 소리를 상상할 때 아마 여러분은 어흥과 같은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포효를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눈표범은 골골송, 하악질, 으르렁거림, 울부짖음,
그리고 콧구멍을 통해 내는 짧고 위협적이지 않은 소리인 첩을 포함한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포효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스러운 큰 고양이가 포효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다른 포효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진 것과 다른 목구멍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눈표범은 그 이름 때문에 흔히 표범의 일종이거나 표범과 아주 가까운 친척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을 통한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표범은 표범보다 호랑이와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답니다. 고양이과 표범 속에 속하는 동물들의 유전자를 분석해본 결과 눈표범은 진화 계통도 상에서 표범보다 호랑이와 가장 늦게 갈라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계통 분류학적으로 호랑이와 눈표범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자매 분류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눈표범은 외형적으로는 흰 털에 검은 반점이 있어 표범을 닮았지만 실제 유전적 특성과 진화의 역사 속에서는 호랑이와 훨씬 더 깊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눈표범이 자신의 길고 두툼한 꼬리를 입으로 쏙 물고 있는 모습에 탄성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맹수답지 않은 이 독특한 행동에는 눈표범의 생존 환경과 본능이 담긴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체온 유지입니다. 눈표범은 영하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부는 험난한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털이 풍성하고 길게 발달한 꼬리를 입에 물면 마치 인간이 겨울에 목도리를 두르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코와 입 주변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고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서적 안정과 놀이 본능입니다. 눈표범은 야생에서 주로 혼자 생활하는 단독성 동물입니다. 새끼 시절 엄마의 꼬리를 가지고 놀던 기억이나 본능이 남아있어 심심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자신의 꼬리를 물며 안정감을 얻는 일종의 애착 인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눈표범들에게서도 이러한 행동이 자주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보호의 목적도 있습니다. 눈표범의 꼬리는 가파른 절벽을 다닐 때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걸어 다닐 때 꼬리가 거친 바닥이나 얼음판에 쓸려 상처를 입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 중에 꼬리를 입으로 들어올려 물고 다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달리 눈표범은 일반적으로 인간과의 대립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친구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숙련된 육식 사냥꾼인 것은 맞지만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이들의 스타일이 아니며 야생 눈표범이 인간을 공격한 기록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눈표범은 야생에서 거의 목격되지 않는데 뛰어난 위장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는 이 친구들이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야생에서 눈표범이 인간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오직 가축을 사냥할 때뿐이랍니다. 눈표범은 수줍음이 많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자주 목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여명과 황혼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박명박모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친구들은 자신만의 영역을 유지하는 단독 생활 동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 최소 약 1.5km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죠. 눈표범들은 배설물은 물론 땅 위에 눈에 띄는 긁은 자국을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특성은 야생에 얼마나 많은 눈표범이 존재하는지 추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점순이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큰 고양이 중 외모로 눈표범을 이길 애들은 없습니다. 작은 고양이 중에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점순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사내 유령, 눈표범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너무나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친구들이지만 우리나라의 동물원엔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들은 일본의 동물원에 있는 개체들이긴 한데 우리에 갇혀 사는 불쌍한 아이들을 굳이 보러 가시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그냥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시자고요. 그럼 눈표범보다 귀여운 친구들과 살고 있는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